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형편이 알려진 뒤로 갑자기 부탁이 늘어난 경험. 형은 그 정도면 여유 있잖아. 언니는 사정이 나으니까. 부모님은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내가 괜히 말했구나. 아, 내가 괜히 보여줬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숨기는구나.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형편이 괜찮아도 그냥 그렇다고 말하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어쩌면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셨던 이야기. 나는 왜 있는 걸 숨기게 됐을까? 나는 왜 가진 걸 말하지 않게 됐을까? 나는 왜 조용히 살고 싶어졌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조금 비겁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게 맞나? 이게 사람 도리인가? 나 너무 속 좁은 거 아닌가? 혹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베풀어야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움츠러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드러내면 복잡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기대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지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사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위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차를 사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사면 알리고 싶었습니다. 승진하면 말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루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저 사람 잘 나가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알렸습니다. 뭔가 이루면 드러냈습니다.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비교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동료들과 비교했습니다. 친척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에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만큼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체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못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을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예전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것이 편합니다. 굳이 알리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경험 때문입니다.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줬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면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아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형편이 알려진 뒤 부탁이 늘어난 경험. 어떤 계기로? 형편이 알려졌습니다. 집을 샀다는 것이 알려졌거나, 퇴직금이 괜찮았다는 것이 알려졌거나, 저축이 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뒤로 부탁이 늘었습니다. 형 사정이 나으니까 좀 도와줘. 언니는 여유 있잖아. 부모님은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부탁이 생겼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들어주면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정도면 여유 있잖아 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말합니다. 그 정도면 여유 있는 거지. 넌 사정이 나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도 쉽지 않았는데, 나도 힘들게 모은 건데, 왜 내 형편을 그렇게 단정하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해명하기도 그렇습니다. 해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되어버린 경험.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합니다. 엄마, 이번에 좀 도와줘. 아버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니까. 하지만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나는 ATM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네. 내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사깁니다. 예전에는 자랑처럼 말하던 것들이 부담이 된 경험. 예전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 샀어. 퇴직금 이 정도 나왔어. 저축 좀 해뒀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부담입니다. 말하면 기대가 생길까봐, 알려지면 부탁이 올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익숙하시죠? 드러내면 복잡해집니다. 보여주면 기대가 생깁니다. 알려지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왜 드러내면 복잡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형편을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갖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상대가 여유 있어 보이면 저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상대가 형편이 괜찮아 보이면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되겠네. 이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형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있을까? 저 사람 사정이 어떨까? 저 사람한테 부탁해도 될까?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괜찮아?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 저축 좀 해뒀어? 질문이 오면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하면 또 다른 질문이 옵니다. 그 정도면 여유 있네. 그러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설명할 일도 없습니다. 조용히 살면 복잡해질 일이 없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냄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숨김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든다. 드러내면 복잡해집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부탁이 옵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합니다. 들어주면 억울합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단순합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부탁도 없습니다. 설명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드러냈을 때 가장 피곤했는가? 드러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드러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입니다. 내가 드러내면 남도 드러냅니다. 그러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네. 나는 저것보다는 낫네. 어느 쪽이든 비교는 피곤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부자에게도 고통을 준다. 돈이 많아도 비교하면 고통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면 영원히 부족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드러내면 남도 드러냅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비교할 일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살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교 때문에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가면 서로 비교합니다. 너는 어디 사니? 차는 뭐 타니? 자식들은 뭐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기가 죽습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미안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곤합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형편을 묻습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임에 잘 안 가게 됩니다. 가더라도 형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그래.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언제 가장 비교를 많이 했는가? 비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삶이 가장 평온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드러내면 상대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내가 여유 있어 보이면 상대는 기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다. 상대의 욕망이 나를 향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조용한 삶의 가치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불러들이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더 갖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하지만 노년이 되면 더 갖는 것보다 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복잡한 것을 덜 불러들이고, 피곤한 것을 덜 불러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을 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드러내면 불러들입니다. 기대를 불러들입니다. 부탁을 불러들입니다. 비교를 불러들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편합니다. 조용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비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온. 그것을 조용한 삶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덜 불러드리고 싶은가? 조용히 살면 무엇이 달라질까? 여러분, 가난한 척 하세요. 이 말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척이라니. 거짓말하라는 건가? 비굴하게 살라는 건가?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척 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가난한 척 한다는 것. 그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 괜찮아도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여유가 있어도 티 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난한 척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형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이 정도 나왔어. 저축 좀 해뒀어. 집 있고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탁이 늘었습니다. 형, 사정이 나으니까 언니가 좀 도와줘.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와주면 억울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제는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래. 나도 빠듯해. 요즘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냐고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빠듯합니다. 사실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괜찮아도 나름의 걱정은 있습니다. 나름의 불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편해졌습니다. 부탁이 줄었습니다. 기대도 줄었습니다. 설명할 일도 줄었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척하면 편해집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가난한 척 해도 된다. 조용히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솔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도 형편을 숨기면서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숨기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겁한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움츠러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60년 동안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드러내면 복잡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기대가 생긴다는 것을, 그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위축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에 대해, 가난한 척하는 삶에 대해, 조용히 사는 삶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형편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물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냥 그래. 나도 빠듯해.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수없이 드러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위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조용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비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벗어나고,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조용한 삶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혜로워진 것이다.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선택은 옳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숨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조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사세요.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있어도 없는 척. 괜찮아도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60년을 산 사람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조용한 선택을 응원합니다.